안녕하세요. 4월 10일 목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 아시아마트 가격이 급등해 한인 소비자들이 비상생필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엔 125% 고율 관세를 유지하며 다른 국가는 90일 유예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한마디에 뉴욕 증시가 폭등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국채가 대거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발 불안감에 안전자산 신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독립기관 해임권 강화를 요구하며 대법원의 권한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예산안이 보수 강경파 반대로 최종 통과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FBI 국장 해임 후 육군 장관이 ATF까지 겸임하며 트럼프 인사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백악관 충성 강요에 최고 법무팀이 대거 이탈 위기에 놓였습니다. 반이스라엘 시위에 연루된 유학생들이 비자 취소와 추방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밀림 속 잃어버린 포르투갈 식민 도시가 100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아시안마트 이용자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다수 국가의 소비품에 대해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99 렌치 마켓이나 아시 마켓 그리고 H마트와 같은 아시안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한인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식품들의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는 47%, 심지어 중국산 제품은 최대 125%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미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 기자? 네,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수입 식료품을 주로 판매하는 아시안 마트들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아시아계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는 이미 프리 관세 쇼핑이란 해시태그가 SNS에서 확산되며 생필품을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선언했지만 한국은 25%, 베트남은 47%, 방글라데시는 37% 등 여전히 높은 세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동남아 마켓들도 향신료, 쌀, 조미료 등 필수 식재료 가격 인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직접적인 생계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이민자 커뮤니티와 저소득 가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대부분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를 기존 104%에서 125%로 인상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아람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월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대부분의 국가에 부과된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정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발표된 상호 관세에 대해 무려 75개국 이상이 미국의 무역 협상을 요청해 오면서 내려진 결정인데요. 그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0% 수준의 보편 관세만 유지되며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하향 조정됩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가 더 올라갔다는 거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 보여준 존중의 부족을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4%에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을 우롱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이번 조치가 강력한 협상 카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 직후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기존 35%에서 84%로 올리겠다고 발표해 미중 무역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 뉴욕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S&P 200 지수는 9.5% 상승하고 다우 지수는 8%, 나스닥은 12% 폭등하며 시장에서는 이를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안도 랠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항공, 유통, 제약업계 등은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익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적 혼선에 대해 비판도 나오고 있다죠. 네, 민주당은 트럼프가 트럼프 슬럼프 때문에 후퇴했다며 비판했고, 언론 역시 전략이 일관성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를 협상 지렛대를 극대화한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에 우리가 나쁜 무역에서 벗어났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자신의 무역 전략을 성공적인 외교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 이아람 기자였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화 발표에 힘입어 역사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표로 인해 주요 지수들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9.5% 상승한 5,456.90에 마감하며 2008년 이후에 최대 1일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7.9% 상승한 4608.45를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2.2% 급등한 17,124.97의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같은 날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352.92원으로 전일 대비 4.11원 상승하며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면전 일주일 만에 미 국채 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가 전 세계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로 인해서 금리가 4.5%까지 치솟았고, 이는 미국에 대한 신뢰 하락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더는 미국이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 재무장관 로렌스 서머스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순수한 위기 유발자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과 이민 개혁안 추진이 하원 보수파의 반발로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트럼프의 2017년 감세 법안이 2025년 만료되면서 공화당은 이를 갱신하고 추가 감세와 이민 정책 예산을 포함한 5.5조 달러 규모의 새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하원 내 자유의지 코커스는 1.5조 달러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의회 예산 결의안을 인질 삼았고, 상원과의 협상 전 지출 삭감 조건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표결을 하루 연기하며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이 독립기관 위원들을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요청은 노동관계위원회와 공무원 보호위원회 위원 2명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약 9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대통령의 해임 제한 판례를 폐기하려는 시도입니다. 대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연준 FTC, NLRB 등 20여 개 독립기관이 백악관 통제 아래 놓일 위험이 커지며 행정부 권력이 역대급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이를 위헌적 권력 강화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수사국 FBI 국장 캐시 파텔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육군 장관 댄 드리스콜을 ATF 국장 대행으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드리스콜은 육군과 ATF 두 기관을 동시에 이끄는 전례 없는 이중 역할을 맡게 됐고, 해임 이유는 공식 발표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ATF는 총기 규제와 관련된 핵심 기관으로 민주당은 이를 총기 범죄 대응의 핵심 축으로, 공화당은 총기 과잉 규제의 상징으로 보고 있어 이번 인사는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법원에서 대표하는 법무부 핵심 변호인단 절반 이상이 사임했거나 사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법무부 수뇌부가
트럼프 의제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대해 직업적 소신과 충돌을 느껴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법적 신뢰를 대표해온 이 부서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충성 우선주의로 전환되면서 법률 공동체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대거 취소와 추방 조치에 나서면서 미국 내 유학생 사회에 전례 없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300건 이상 비자가 취소됐고 일부 학생은 사전 통보 없이 체포됐습니다. 정부는 하마스 지지 정황이 있는 경우 AI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인권단체는 이 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를 침해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의 정치적 발언을 근거로 추방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 도지 배당금 지급안이 일부 고소득층에 한해 현금성 지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아이디어를 낸 아조리아의 CEO 제임스 피시백은 최근 수십 명의 의원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도지 절약부는 국민의 몫이라면서 입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의회에 공식 발의된 법안은 없고 경제 여건과 재정 절감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급 대상은 전염병 시기처럼 전 국민이 아니라 세금 순납부자에 한정될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와의 관련성은 부인되고 있으며 실제 지급 여부와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미국 우정국이 올여름 우표 가격을 73센트에서 78센트로 인상하겠다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우편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 7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엽서, 국제우편, 미터기 우편 요금도 함께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인상은 재정 자립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우정국은 10년간 잘못된 가격 체계로 누적된 손실을 만회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디조이 전 국장은 올해 3월 사임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 산하 정부 효율청이 우정국 민영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현재는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서부 고원지대에서 187마리의 소와 송아지가 감쪽같이 사라져 주 전체가 나선 전례 없는 대규모 수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안관과 수사국, 연방산림청, 심지어 탐색 비행기와 말탄 카우보이까지 동원되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명백한 증거는 전무합니다. 실종된 소들은 시장가로 약 40만 달러에 달하며 일부는 도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고립된 지형과 브랜드 등록제의 허점도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직 로데오 선수는 최근 17마리를 찾았지만 나머지 수십 마리는 여전히 산속 어딘가 혹은 누군가의 소유지에 감춰져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밀림 속 18세기 포르투갈 식민도시 라메구의 유적이 100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고학자 진펠 박사는 최근 라이다 기술을 활용해 잊혀진 요새와 도시 구조, 도로, 운하, 교회, 군사시설까지 정밀하게 복원 중인데요. 이전에는 나무 덮개 가려 보이지 않았던 흔적들이 레이저로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아마존에도 고도로 발달된 도시 문명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며 남미 고대사의 기존 이론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태어난 날과 그 이유를 찾는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발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